네, 안녕하세요. 분당 뉴욕치과 유선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치과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을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몇 번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치과에서는 몇 번에 하나요? 임플란트 수술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하시는데 이제 방문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임플란트는 수술을 하는 게 보철 완성까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거는 오셔서 뼛속에 임플란트 기둥이 들어가는 건데요. 임플란트는 이렇게 뼛속에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동안 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오시면 됩니다. 약 12주 후에 오셔서 본을 뜨고 본을 뜬 이후에 이렇게 기둥을 끼우고 치아가 들어가는 과정이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즉 수술을 한번 하시고 10주에서 12주 후에 오셔서 본을 뜨시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완성. 이렇게 해서 3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빨 뽑고 그날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빨 뽑고 나서 그날 이제 임플란트 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치아를 뽑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기둥이 들어가더라도 고정이 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렸다가 합니다. 염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3,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발치하고 그날 바로 수술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주 후에 한 번 더 이제 병원 내원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리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희들이 소독을 하거나 실밥을 빼는 경우에 후처치를 하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내원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임플란트 기둥에 염증이 생겼는지 잇몸이 잘 아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제 잘 아물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씌운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더 당겨지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10주에서 12주 정도 기다리는 거는 중간 점검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첫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수술 못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 증상이나 아니면은 연세나 뭐 그런 분들을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나는 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미리 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저희들이 전신질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서 수술을 하고 엑스레이를 봤을 때 골질이 좀 약하거나 골의 양이 부족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하든지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기둥하고 뼈하고 붙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완성이 10주에서 12주, 즉 3개월 정도 저희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골질이 좀 안 좋거나 골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는 3개월 기다리는 이유가 임플란트 기둥하고 뼈하고 생리적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벽에 못을 받고 옷걸이를 걸면 바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뼈 속에 들어가는 나사는 뼈하고 붙어야 되는 시간이 생리적으로 필요해요. 그 기간을 저희들이 대략 12주 정도 잡기 때문에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골 양이 부족하거나 뼈가 무르거나 아주 무르거나 뼈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젊을 때 임플란트를 할수록 이제 이게 재생되는 속도나 그러니까 뼈랑 임플란트 붙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거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아무래도 젊을수록 혈류의 흐름도 좋고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에 고령자보다는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분들이나 전신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뭐 실패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충치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께 임플란트를 추천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잇몸 질환이 진행돼서 치아가 흔들리고 더 이상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두 번째는 어떤 외상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더 이상 기능적으로 치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치아가 한 개, 두 개 중간에 빠진 경우는 예전 방식의 보철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 구강 건강 회복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로 해야 되겠죠. 임플란트와 틀니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임플란트와 틀니의 차이점은, 틀니는 움직이는 잇몸 조직 위에 틀니가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씹는 힘에 따라서 틀니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비해서 씹는 힘이 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뺐다 꼈다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죠.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어떤 치료를 그럼 권하세요? 만약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개 임플란트는 8개에서 10개 정도 기둥을 이용해서 고정성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싶다고 해서 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2개에서 4개 정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틀니, 두 번째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2개에서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틀니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밀하게 뼈의 양이나 뼈의 상태를 좀 보고서 치료 계획을 개개인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틀니를 해야겠다,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이럴 때 원장님의 결정하시는 가장 중점을 두시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치아를 제작을 할 때는 첫 번째 기능적인 거, 두 번째 심미적인 거, 이런 부분들의 조화를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환자분의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고정성 치아를 만드는 것이 치아의 효율도 좋고 전체적인 좌우의 균형적인 교합을 만들어주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틀니에 비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원장님이 이제 임플란트를 결정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환자 개개인의 뼈 상태나 잇몸 상태에 맞춰서 정해드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매직코아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한국에는 100개 이상의 임플란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분께 맞는 적합한 제품을 제가 선택해서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각각 강점이 다른 거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기둥의 모양, 표면 처리라는 것은 뼈하고 붙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자의 개개인에 맞춰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병원은 임플란트 가격이 되게 싸고 어떤 병원은 이제 또 금액이 다르고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비보험 진료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은 사실은 없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비용이고요. 일부 공장형 병원인에서 저수가를 통해서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서 하는 곳에서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에 의해서 원장님의 그런 전문성과 그런 실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처음 하던 20년 전에는 임플란트 하나 수술하는데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많은 경험치와 데이터와 논문들에 의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0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한 수술 시간이 가능하고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추신 원장님께 수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쓰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플란트가 일단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운행을 하면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교환도 해주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본인의 근육의 정도, 골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교합력이 강하신 분, 사각턱에 뼈가 강하시고 밤에 이갈이가 있고 이를 악물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 부분이 파절이 되거나 치아 부분이 깨지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이 안 좋아서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잇몸도 내려가고 뼈도 내려가죠. 그런 경우에는 치아 기둥이 흔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잇몸 사이에 공간이 벌어져서 음식이 끼거나 양치 시에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구조상 나사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그런 나사가 흔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